이 상속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는 아들 세대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을 했다면 당연히 매매를 했을 때는 비과세 적용을 받겠죠. 그렇지만 매매를 하기 전에 부모님이 부득이하게 돌아가시면서 추가적으로 이 아들 세대의 주택수가 더 증가가 됨으로써 양도일 현재 2주택자가 된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좀 부득이한 상황에 따라서 그 내용을 좀 구제를 해주고자 종전 갖고 있는 부동산 주택에 대해서는 이 비과세를 적용을 해주는 요건입니다. 일단 우리나라 국민분들은 주택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죠. 전통적으로 이제 우리 가족이 살고 있는 보금자리다라고 하는 인식도 있고, 또 오랫동안에 이제 투자 수단으로 이제 주택에 대해서 많이 인식을 해왔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물론 지금 같은 현재 주택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통계 자료에 따르면 향후에 부자들이 투자 대상으로 삼을 만한 여러 가지 수단 중에 하나가 주식과 더불어 거주용 부동산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나라는 이제 제한된 국토에서 주택,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높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또 매년 세법 개정안이 7월과 12월 중에 개정안이 매년 2번 발표가 됩니다. 이 세법 개정안이 발표가 되면 항상 이제 주택에 대한 개정안은 거의 빠지지 않고 매년 개정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국회에서도 이 세법 개정안의 개정 빈도를 따진다면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을 무시할 수 없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선 주택에 대한 이런 양도세, 비과세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양도일 현재 한 세대가 독립된 한 세대가 1주택을 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세금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국민 상식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할 건데, 오늘 드릴 말씀은 이 세대에 대한 개념과 이 비과세를 적용받을 때 과연 주택이 내가 알고 있는 관념상의 주택과 맞을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많이 좀 질문을 받는 내용을 좀 위주로 정리를 좀 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세대는 이 하나의 독립된 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부터 시작을 하죠. 따라서 이 주택수를 산정할 때에도 주택을 매매하는 개인 기준으로 주택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살고 있는 한 세대라고 한다면 이 세대원이 가지고 있는 주택수를 모두 포함해서 그 주택이 하나인지 두 개인지를 판단하게 되죠. 세대라고 하는 관념적인 개념은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같이 먹고 자고 하는 가족이라는 개념을 쉽게 떠올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세법에서도 이 비과세를 판단하기 위한 이 세대에서도 이런 방금 말씀드린 관념적인 세대하고 차이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 좀 더 명확하게 더 중요한 개념은 경제적 독립성이 있는 세대인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죠. 따라서 정리를 하면은 이 물리적인 공간을 벗어나서 같이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같은 세대 내에서 경제적 독립성이 확보가 된다고 한다면 별도의 세대로 보기 때문에 주택을 비과세 받을 때 충분히 주택수에 대한 차이는 발생할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조세심판원에서 실제 있었던 예규입니다. 이 내용은 주택을 매매를 할 때 주택을 매매한 사람이 청구인인 장모님이 주택을 매매를 했는데, 이 장모님이 주택을 매매했을 때 현재 본인뿐만 아니라 따님과 사위도 같이 살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사위도 본인 명의로 주택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양도세 신고를 하고 난 이후에는 세무서에서 이 주택이기 때문에 비과세가 안 된다라고 결론이 내려졌는데, 결국에는 조세심판원에서 이 주택은 비과세가 맞다라고 판단을 했죠. 가장 그 판단의 큰 원인은 장모와 사위 세대가 별도의 독립된 세대로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이 딸과 사위는 이미 나이가 34살이고 30세가 훨씬 넘었고, 또 혼인해서 자녀를 두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세대로 인정을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장모님도 연금소득이 있고 사위나 딸도 별도의 사업소득이 있기 때문에 각자의 이제 경제적 독립성으로 인정을 받아서 이 별도의 세대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장모님이 가지고 있는 주택을 양도했을 때는 비록 사위도 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같은 세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장모님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때가 이 연도가 2020년도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한창 이제 2주택자, 3주택자, 이 다주택자에 대해서 중과가 한창 있었던 때죠. 그래서 아무리 오래 보유를 하더라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하고, 또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30%까지 중과세율이 있었기 때문에 비과세를 받았을 때와 본인이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했을 때 그 세금 차이는 2억, 3억 이상은 아주 우습게 발생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시기적으로도 이분께서 비과세를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혜택은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주택을 이전할 때 세대 분리에 대해서 많이 떠올리십니다만은 세법적인 세대라고 하는 것은 실제 주민등록표상에 있는 거주지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의 먹고 자고 하는 사실상의 현황적인 의미에서 실질적인 의미에서 세대 구성을 판단하기 때문에 아무리 이제 양도 직전에 이 세대를 분산하기 위해서 주민등록표상에 주소지 이전을 했다고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그 경위를 판단할 때 사실상의 세대 구성원의 변동이 없다고 한다면 이는 동일한 세대로 봐야 되겠죠. 일반적으로 독립된 세대라고 한다면 세법에서 별도의 요건이 있습니다. 일단은 배우자가 있거나 혹은 배우자가 없더라도 본인의 나이가 30살이 넘었거나 혹은 본인이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중위소득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 83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이 정도 소득이 있다고 한다면 독립적인 세대로 보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을 하고 실제 거주도 별도로 달리하고 있다면 개별적인 세대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겠죠. 사실 그런 경우는 이제 부모님의 동거복령을 하기 위해서 세대를 합산한 경우인지를 미리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양도일 현재 2주택이라고 하더라도 2주택이 되게 된 그 원인이 경위를 따져봤을 때 부득이하게 1주택으로 비과세를 해줄 정도의 2주택이라면 예외적으로는 비과세 특례에 따라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나이가 65세 이상이고 혹은 이제 이런 고령의 부모님을 내가 동거복령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부모님 세대와 내 세대의 주택을 합산을 했을 때 2주택이 된다면 동거복령을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매매를 한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가 있죠. 일반적으로 이 주택에 대한 비과세를 판단할 때에는 이 주택과 이 토지에 대해서 별도의 소유자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기타 비과세 요건을 충족을 한다면 비과세 적용이 되지만 토지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주택이 없다고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비과세를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5년 전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시골에 있는 주택을 상속받았을 때 건물부는 형의 명의로 하고 혹은 토지 부분은 이제 동생의 명의로 한다고 했을 때 이런 경우가 가장 대표적으로 토지 소유자는 비과세 적용을 못 받는 경우가 되겠죠.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이 건물은 남편이 가지고 있고 이 토지는 그 배우자가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이 부분은 통상적으로 하나의 세대로 보고 동거를 하고 있는 세대라는 이런 일반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외적으로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 다른 비과세 요건을 충족을 한다면 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 비과세를 위해서는 이런 거주 요건이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에 대한 보유 요건은 2년이라고 하는 공통적인 요건이 있지만 이 거주 요건은 내가 주택을 취득했을 때 그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 여부에 따라서 달리 적용이 되죠. 따라서 현재 매매하고자 하는 비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주택의 취득 시점을 따라가 봤을 때 그 취득이 2017년도 8월 3일 이후에 취득을 했고 조정 지역에 취득을 했다면 지금 양도일 현재 조정 지역에서 해제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실거주 요건 2년은 충족을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이 실거주 요건을 충족을 할 때 있어서 좀 헷갈리는 것이 당초에 내가 주택을 매매한 것이 아니라 내가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을 했거나 혹은 내가 아파트에 대한 분양 계약에 따라서 분양권을 취득을 하다가 나중에 이 주택이 완공되기 전에 조정 지역으로 지정이 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분양권과 입주권은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는 점을 많이 착각을 하고 계셔가지고 분양권과 이 입주권을 취득했을 때를 기준으로 조정대상 지역 여부인지 그래서 거주요건을 따지는지를 판단을 하십니다만 이 분양권과 입주권은 어디까지나 나중에 내가 완공되면은 주택으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것이지 지금 당장은 이 주택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의 거주요건을 판단하는 것은 완공이 된 날 현재 기준으로 그 주택이 조정지역에 있는지를 판단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조정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완공이 되었다면 그 주택을 나중에 완공 이후에 매매를 했을 때는 비과세를 갖추기 위해서 별도의 2년 이상의 거주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는 사항이죠.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무주택인 세대가 이 아파트 분양권을 당첨한 경우에는 이 아파트의 완공 시점이 아니고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한 날 현재를 기준으로 조정지역 여부에 이 분양권을 취득했는지를 판단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파트 분양권 취득일 현재에는 조정지역이 아니었다가 조정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난 이후에 매매가 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팔았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비과세 적용을 위한 거주요건은 별도로 충족할 필요가 없겠죠. 조정대상 지역은 2017년도 8월 3일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만 취득일 현재 조정지역인지 여부를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거주요건에 대한 판단은 지분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자 지분권자에 대해서 각각 별도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 공동소유자 중에 일방이 거주요건을 충족을 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 지분에 해당하는 주택 면적에 대한 세금에 대해서는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가 없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남편이 보유하고 있었던 당초에 이 거주 요건을 채운 지분과 매매하기 직전에 이전이 취해되기 전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이 지분이 있기 때문에 지분별로 판단을 했을 때 여전히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과세 요건을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이제 양도일 현재 주택이 2주택인 상태에서 원칙적인 비과세 요건을 넘어서 특례 규정에 대한 좀 구제를 받고 싶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질문을 받는 것이 내가 상속받는 부동산, 상속받는 주택이 있을 때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상속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라고도 하는데요. 이 상속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는 아들 세대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을 했다면 당연히 매매를 했을 때는 비과세 적용을 받겠죠. 그렇지만 매매를 하기 전에 부모님이 부득이하게 돌아가시면서 추가적으로 이 아들 세대의 주택수가 더 증가가 됨으로써 양도일 현재 2주택자가 된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좀 부득이한 상황에 따라서 그 내용을 좀 구제를 해주고자 종전 갖고 있는 부동산, 주택에 대해서는 이 비과세를 적용을 해주는 요건입니다. 우선 상속주택이 여러 채인 경우에는 그 중에 세법에서 정한 선순위 상속주택 하나에 대해서만 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주택을 하나만 받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2개 또는 3개 여러 가지 받을 수가 있는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상속주택에 대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선순위 상속주택에 대해서만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을 매매를 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달리 말하면 이 선순위 상속주택 이외에 나머지 주택에 대해서는 그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는 일반적으로 양도세가 과세가 되겠죠. 상속주택은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그 주택을 상속받는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원칙에 따라서 이 주택에 대해서는 내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택 하나를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자녀가 4명의 상태에서 각자 25%의 상속 지분을 가지고 이 주택에 대한 상속 등기를 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을 매매할 때는 이 25%에 불과하지만 내가 주택 하나를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2주택자로 보고 주택수 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상속받는 주택이라고 한다면 이 상속인 중에 상속 지분이 가장 많은 이 단 한 사람만 이 주택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나머지 지분권자, 즉 소수 지분권자에 대해서는 이 지분은 있지만 기존에 가지고 있는 주택을 매매를 했을 때에는 상속주택은 이 주택수에서 포함이 제외가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하나의 주택을 여러 상속인이 이 상속 지분으로 등기를 한다고 했을 때 무조건 25% 균등 분할로 생각을 할 것이 아니고 기존의 상속인 중에 내가 주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가라면 오히려 의도적으로 내 지분 비율을 낮게 함으로써 추가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수를 낮추는 방향으로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상속 지분에 대한 등기 계획을 마련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미리 준비를 할수록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는 점을 많이들 놓치고 계십니다. 따라서 시간이 있을 때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상태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한다면 세금을 얼만큼 줄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미리 판단을 해보고 나름대로 세금 공부도 좀 착실히 하시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내 세금을 줄이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